기껏해야 2%를 그렇죠. 먹는 건데 거의 네. 마이너스 100%의 손실 가능성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네네. 이거는 불합리한 게임이다. 맞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투자 상품 트렌드 시간이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DLS 사태 이것만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다. 잘 지내셨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그런가요? 작년에 사실 굉장히 핫했던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필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험 영업도 하고 증권사 영업도 하는데 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 DLS 사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고, 그럼 전문직이시면 그 투자 금액도 꽤 크실 텐데. 네네, 작지 네.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은행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네. 뭐 대출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은행에서 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은행에서 뭐 이런 걸 좀 권유하면 네네. 뭐 부탁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권유하면 또 좀 거절 잘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니, 설마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파만파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DLS 사태가 뭔지는 한 번쯤은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예, 예. 네. 이 사태를 먼저 좀 파악하기 전에 DLS가 정확히 뭔가요? 그걸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항상 헷갈리게 하는 그 영어 축약어 중에 한 가지죠. 그렇죠, DLS. 그렇죠. 네네. 뭐 증권사에서 취급하거나 뭐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뭐 ELS, 네네. ELF, 네네. DLS, 뭐 네. ELT도 있고요. ELT 도 저도 있고. 사실은 뭐 이 업계에 있지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맨날 저 네이버에 물어봐요. 아 이거였지? 아 이거였지? 네네. 이제 DLS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땡땡 S라고 붙어 있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게임. 네, 게임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블랙잭 같은 거 하시는 남자분들은 좀 있으시거든요. 네네. 뭐 바카라 같은 거 네.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카드를 일단 2장을 주죠. 네네. 네, 카드를 2장을 줘가지고 그럼 카드에 그 트럼프 있잖아요. 네. 그 트럼프 카드에 숫자가 쓰여 있죠. 예. 숫자가 쓰여 있는데 만약에 2하고 4라는 두 가지 카드를 받았다. 네네. 그럼 합하면은 6이잖아요. 예. 근데 그 만약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받으셨고 네. 제가 받은 카드가 4하고 6을 받았다라고 쳐보죠. 예. 그러면은 두 개를 합하면 10이죠. 10. 예. 제가 더 크죠. 네. 제가 이긴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두 카드의 합이 21이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버리면은 무조건 다이가 되는 게 블랙잭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하고 ELS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증권사나 은행하고 고객하고 어떤 계약을 쳐요. 계약을 치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고객님한테 몇 %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 조건의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그 조건을 벗어나면 위로 가버리면 그죠. 정해져 놓은 밴드를 벗어나 버리면 아하. 마이너스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ELS, DLS입니다. 아, 마이너스 100%가 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을 투자했는데 100이 다 날아간다.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아. 이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네. 살짝 호기심이 드는 게 그러면 왜 이런 상품을 금융회사들은 만들어내나요? 네네. 그 증권사에서는 은행에 있는 고객들을 뭔가 뺏어오고 싶어해요. 근데 이제 은행에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네네. 은행은 두 가지의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고정금리를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아, 예금자 보호를 네. 하고 고정금리를 주고. 증권사는 예, 예.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증권사는 할 수가 없죠. 원래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발언에서 나온 게 ELS라는 아, 출발 자체는 은행 고객들을 우리가 좀 땡겨오자. 예. 시쳇말로 좀 뺏어오자. 네. 그러려면은 은행을 찾는 분들의 마인드에는 야 저거는 원금 이상은 무조건 주잖아. 뭐 그런 거. 언제 해지해도 원금은 되잖아. 네.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그렇죠. DLS는 탄생했던 거네요. 고정금리를 주고 싶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 고객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네네. 대우증권 지금 현재가 미래에셋 대우죠. 네네. 거기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처음 발행했던 게 아. ELS라는 상품. 거기서 출발을 이었던 했던 거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ELS는 처음에는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예. 이런 거를 가지고 게임을 했던 거예요. 뭐 네네. 이를테면은
고객님 이거는 1년짜리 만기의 ELS입니다. 혹은 아하. DLS입니다.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100인데요. 네네. 이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30%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않으면 4% 이자를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 형식의 게임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발전해 나가면서 코스피 200 지수뿐만이 아니라 요건 ELS거든요. 그게 뭐 이를테면 파생 상품들, 통화 네. 파생 상품들 네. 요런 데로 게임이 넓혀 나갔던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DL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DLS라는 구조는 그런 건데 네. 작년에 문제가 됐던 DLS 상품은 어떤 또 거였는지 또 그게 네. 왜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지 예.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던 게 네. ELS, DLS가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드리긴 그렇죠. 했는데 그건 뭐 이론이니까. 실제로 100%에 가까운 손실이 났던 상품이 네. 작년에 있었던 거죠. 아, 거의 역사상 처음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저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98%의 손실을 기록한 DLS 상품이 나왔던 건데 네.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아까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조건의 게임이 됐던 네, 거는 네. 독일의 10년짜리 국채의 10년짜리 국채. 금리였던 겁니다. 아. 그때 당시에 이 DLS가 처음 발행이 됐을 때 독일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 가까이에 있었어요. 네, 네. 네.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채권이 있었던 거죠. 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의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한 DLS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 DLS의 금리, 독일에 있는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네네. 연환산으로 2% 되는 수익을 주겠다. 이자를 주겠다. 라고 했던 게임인 거죠. 네. 게임을 했는데 그때 뭐 기록으로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독일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조금 뭐 설명을 설마. 드리면 복잡하긴 한데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98%의 최대 손실을 봤던 네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 사실은 뭐 저희가 일반 어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런 뭐 대형 금융 회사들이 이런 네. 상품을 다루니까 쉽게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듭니다. 네. 상품이 그 회사가 내놓은 상품하고 고객의 네. 니즈하고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아. 그 금융회사가 내놓은 상품 이거는 네. 국채 금리가 별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아하.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네. 아, 뭐 과거에는 이렇게 그랬습니까? 내려왔던 게 이게 전례 없던 일이니까. 전례 없던 일이니까. 더 내려가겠냐 하고 내놓은 상품이 이런 거네요. 5월달 뭐 아니 심지어 뭐 5월달에 뭐 설마 눈이 오겠어 이런 건데 눈이 확 오는 거네요. 거죠. 와버린 거죠. 그걸 감히 누가 네. 장담할 수 있겠냐 이런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내놓은 상품인데 고객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둘이 맞아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었던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요 두 주체 사이에 똑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봐요. 아, 딱두 똑같은 가지 생각. 단어. 아, 두 글자로 이루어진 한 가지의 단어. 네. 설마. 아, 설마. 설마. 5월달에 눈이 오겠어 이런 이런 거네요. 거죠. 똑같아요. 설마 독일의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를 기록하겠어? 독일인데 네. 선진국 중에 탑권에 그렇죠. 들어가는. 네네. 그리고 유럽 중에서 독일의 경기가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그렇죠. 네. 아. 고객도 동일한 거죠. 네. 그래 설마 내려가겠어? 했던데 ELS가 지금 대우증권에서 처음 ELS를 발행한 다음에 한 두 번 정도의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이번 사태까지 포함해서 두 번의 사태가 다 설마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60% 아래로 네, 설마 네. 떨어지겠어? 네. 했던 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렇죠. 사실 경험인 그렇죠. 거고 네네. 항상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기도 어렵고. 하거니와 네네.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00%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주는 이자율은 2%였다는 아하.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아. 밑으로는 뚫려있고 위로는 막혀있는 상품. 뭐 ELS가 무조건 나쁜 상품이라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인 건 맞거든요. 네. 투자하실 때 이거 설마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다시 안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렇죠.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 고객들에게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 이번에 DLS 사태를 겪어가면서
뭐 워낙에 좀 여론이 시끄럽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나서가지고 좀 맞습니다. 보상하려는 네. 그런 기회를 찾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 같은 거를 가입을 할 때도 정석대로 가입을 하면은 한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완전 판매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설명을 듣고 이해할 맞습니다. 수 예예. 그런 거 또 하게 뭐 이렇게 되는데. 자필로 써야 되고. 그렇죠. 예예.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금융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네. 자필을 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손실이 이제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너 사인 여기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필적 감정도예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예측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뭐 이번 방송에서 한 4번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설마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좀 끄집어내시고 금융사의 직원이나 금융사는 절대로 여러분의 계좌에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그런 착한 기관은 없다는 거를 좀 충분히 의념을 하시고 네네. 분명히 설명을 다 해줘요. 네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드리지 마시고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네. 투자라는 상품은 원래 그 손실의 가능성을 안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